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경험하게 되는, 누구나 아주 스트레스 받게 되는 상사와 함께하는 해외 출장에 대해 얘기해 볼까 합니다. 제가 대기업에서 말단 사원에서 해외 법인장까지 26년 동안 회사를 다녔던 경험을 여러분과 공유할까 해요. 이 출장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죠. 업무의 연장선이자 상사와의 관계를 정립하고 여러분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상사와 동행한다면 긴장감이 2배로 커지겠지만 몇 가지 팁만 잘 준비하면 오히려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해외 출장길에서 점수를 따는 실전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공항에서의 첫인상. 모든 걸 좌우할 수도 있다. 출장은 공항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상사와 함께 출장을 간다면 기본 중의 기본, 무조건 상사보다 먼저 공항에 도착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출발 2시간 전에 도착해라 라고 하지만 저는 항상 그보다도 40분 더 일찍 도착하는 걸 추천드려요. 먼저 도착해서 로밍 센터를 방문한다든가 화장실에 간다든가 미리 개인적인 부분을 해결해 놓고 상사를 기다리기도 좋죠. 공항은 여러분의 준비성과 배려심을 가장 먼저 보여주는 테스트 장소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꿀팁 하나. 교통체증 걱정은 없게 지하철이나 공항 리무진을 활용하세요. 상사가 늦게 도착하면 출장 시작부터 어수선해질 수 있는데 여러분이 늦어서 상사를 기다리게 하는 건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상사가 초조해지면 업무에 집중하기 힘들고 출장 내내 분위기가 불편해질 수 있죠. 작은 배려 하나가 상사에게는 큰 존중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도 전략적으로 활용하세요. 상사가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거나 항공사 VIP 등급이라면 VIP 체크인 카운터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하지만 이건 여러분이 상사보다 일찍 도착했을 때만 가능한 일이죠. 만약 상사가 먼저 체크인을 끝낸다면 이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되겠죠. 결론은 간단합니다. 공항에는 무조건 일찍 도착합시다. 그리고 상사를 맞이할 때는 밝은 미소로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를 잊지 마세요. 이런 작은 배려와 태도 하나가 신뢰를 얻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두 번째, 비행기 좌석 배정. 생각보다 중요하다. 비행기 좌석 배정은 출장에서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지만 상사와 동행할 때는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입니다. 상사가 비즈니스 클래스에 앉는다면 여러분은 최대한 일반석의 앞쪽에 배치하세요. 이렇게 하면 도착 공항에서 상사가 여러분을 기다리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만약 두 분 다 이코노미를 탄다면 상사와 나란히 앉는 것보다는 통로 쪽 좌석 앞뒤로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로를 사이에 두고 대각선 앞쪽에 앉는 것도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앞쪽에 앉아야 상사가 필요할 때 바로 신호를 보내기도 편하고 짧고 간결한 대화로 소통이 가능합니다. 사전에 항공사 사전 좌석 배정 서비스를 이용해서 출장 전에 상사와 미리 상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상사는 이 친구가 나를 챙기고 있군 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장거리 비행 시 상사의 휴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주세요. 대화로 어필해야지 하고 나란히 앉으려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상사의 피로만 쌓이게 됩니다. 대화는 도착 후 업무에서 자연스럽게 풀어나가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세 번째, 출장 중 소통의 힘, 관계를 만드는 열쇠. 출장은 단순히 이동만 하는 게 아니에요. 특히 상사와의 소통이 가장 중요한 순간들이 많이 생기죠. 먼저 상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미리 파악하세요.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철저히 준비해 두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상사가 필요할 때 한 발 앞서서 준비된 모습을 보여주면 신뢰를 얻을 수 있죠. 출장 중 대화도 간결하고 명확하게 이거 어떡하죠? 라기보다는 A와 B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럼 솔루션을 제시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상사가 바쁘다면 메모를 통해 간략히 요약된 정보를 제공하세요. 상사의 시간을 아껴주는 게 바로 여러분의 진짜 능력입니다. 네 번째, 출장 보고서는 도착 전에 작성하라. 출장 보고서는 한국에 돌아와서 작성하는 게 아니라 호텔이나 돌아오는 기내에서 미리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출장 복귀 후 바로 이어지는 관련 업무에 지체 없이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여러분의 성실함과 열정을 강조할 수 있거든요. 게다가 앞서 말한 좌석 배치 덕분에 상사는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기내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상사가 이를 통해서 여러분의 태도와 집중력을 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절대 잊지 마세요. 출장은 단순히 함께 있는 시간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업무 스타일과 성실함은 출장의 모든 순간에 드러납니다. 이러한 행동은 상사에게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집니다. 5번째, 출장 중 상사와 함께 있을 때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출장 중 상사와 함께 있을 때는 모든 순간이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명심해야 합니다. 먼저, 사적인 통화나 개인적인 일에 지나치게 집중하지 말아야 합니다. 출장 중에는 업무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고, 지나친 개인 시간 활용이나 산만한 행동은 상사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또한 상사와 가깝게 지내고 싶은 마음에 너무 사적인 질문을 하거나 불필요하게 친밀감을 과시하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업무적인 관계에서는 균형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출장 일정이 바쁘고 힘들더라도 불만을 말하거나 피로감을 드러내지 않아야 합니다. 대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상사의 눈에 더 잘 보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와 무관한 지나친 잡담도 삼가야 됩니다. 상사는 출장 중 여러분의 업무 태도를 집중적으로 관찰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농담이나 업무와 무관한 이야기를 늘어놓는 것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을 피하고 업무에 집중하면서 상사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해외 출장에서 성공적인 인상을 남기는 데 필수적입니다. 5번째, 출장 후에도 이어지는 관계관리. 출장이 끝났다고 해서 상사와의 관계가 끝난 건 아니죠. 출장에서 쌓은 신뢰를 유지하려면 출장 후 후속 조치가 정말 중요합니다. 출장 중에 논의했던 사항을 정리한 간단한 이메일을 보내세요. 상사가 언급했던 관심사를 챙겨서 간단히 메모를 남기거나 자료를 준비하면 더 좋습니다. 예를 들면 상무님 출장 때 말씀하셨던 자료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라는 타이틀로 메일로 보고해 보세요. 이런 작은 행동만으로도 상사는 여러분의 세심함과 책임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피드백을 요청하세요. 상무님, 출장 중 개선하거나 지시하실 부분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은 상사에게 성장 의지를 가진 직원으로 각인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상사와의 해외 출장은 긴장과 걱정이 앞설 수 있지만 이는 오히려 좋은 인상을 남길 절호의 기회입니다. 작은 준비와 배려가 쌓이면 상사와의 관계는 더욱 긍정적으로 발전하고 여러분의 업무 능력도 자연스럽게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팁 꼭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 모두 해외 출장길에서 멋진 결과를 얻으시길 응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